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표현을 찾을 수 없는 상황.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이는 아마 인류 문명 탄생의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겪어온 문제일 텐데요. 바로 그럴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건너편 상대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텔레파시는 그 외에도 상대의 거짓말이나 위선, 심중을 구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에 어서오세요. 지금 저희는 여러분의 생각은 읽지 않았습니다. 영상에 댓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죠. 다른 초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텔레파시에는 충분한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는 가짜 과학이라는 것이 현재의 정론입니다. 확실히 텔레파시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행해진 모든 실험들은 재현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학의 진보는 새로운 환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앞의 미래라는 건 아니지만요. 오늘 영상도 기대되시나요? 그럼 곧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상대에게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발상은 아주 오래되었지만 텔레파시란 용어 자체가 생겨난 것은 1882년의 일입니다. 고안자는 프레데릭 마이어스, 심령주의와 기타 오컬트주의를 오랜 시간 연구한 인물인데요. 그는 상류사회에 적극적으로 텔레파시를 반입시켰고 과학자들에게 그 존재를 확인시키기 위한 실험을 처음으로 진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이어스의 실험은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고 자체에는 프로이트, 융, 베으테르프 등을 포함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네노라하는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심령주의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텔레파시는 당시의 사고방식에 충분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험으로는 텔레파시의 존재를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현상에 대한 보고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많은 사기꾼들이 이를 악용하여 자신들이 천리안이나 초능력자라고 나서기도 했지요.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는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텔레파시에 흥미를 가진 사람은 오컬트 신자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텔레파시는 미래에 고도로 발달된 사람들 고유의 능력으로 많은 판타지 작가들을 통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아서 클라크는 자신이 쓴 소설 도시와 별에서 말을 쓰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는 리스라는 국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의식의 교환을 통해 나라 반대편에 있는 상대를 찾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자신과 얼마나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상과학의 텔레파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한 고전적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직접 서로의 생각을 교환합니다. 둘은 마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상대를 향해 생각을 보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도구나 장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텔레파시가 클라크의 소설이나 기타 SF 판타지 작품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기기를 사용한 기술적 텔레파시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핀란드 작가인 하누 나야니에미의 소설 양자도둑에 잘 나와 있는데요. 멀리 떨어진 상대에게 생각을 전달하는 이런 방법은 현재의 우리들은 전혀 쓸 수 없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고도 기술의 힘을 빌려서 개발해낼 수만 있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지 않을까요? 서로 이해하는 법을 알려주다. 생각이 아닌 상대의 감정과 마음을 읽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3의 신호를 늘리는 것입니다. 소련의 생리학자 파블로프에 따르면 제1신호계는 몸짓이나 기타 신체적 반응으로 이는 모든 생물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2는 언어 활동인데
개별적으로 보면 돌고래나 영장류에서도 관찰되지만 완전히 활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뿐입니다. 삼신호계는 미래의 인류가 앞으로 갖게 될 것이라 생각되는 특성으로 감정을 직접 교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언뜻 보면 기발한 이야기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인지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신체적 반응과 감정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이 무언가에 불안감을 느끼면 호흡도 급해지게 됩니다. 충분히 안심한 상태에서 마치 무언가를 걱정하는 것처럼 짧고 얕은 호흡을 자주 해보세요. 한동안 계속 반복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안을 느끼거나 어떤 걱정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현대 과학적 심리요법의 세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는 연구, 마케팅, 사회학 분야에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신체적 반응에 대한 이해가 지금보다 발전해서 어쩌면 실시간으로 그것들을 해독하는 기구를 뇌 속에 넣을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완전한 텔레파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미는 지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간혹 결합쌍둥이라 불리는 샴쌍둥이가 태어나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형제자매를 의식의 한 종류인 그림자로 인식하며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연구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를 다른 말로 다중인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샴쌍둥이는 서로를 각각의 눈으로 보고 각각의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연상에 존재하는 뇌의 인터페이스 혹은 현재 텔레파시에 대한 거의 유일한 사례가 신경생리학자들의 흥미로운 실험으로 이끌었습니다. 2013년 영국 더럼 대학의 연구자들은 실험용 생쥐의 뇌의 같은 부위에 전극을 이식한 뒤 생쥐들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도록 각각 다른 도시로 이동시켰습니다. 생쥐들에게는 다양한 과제가 주어졌는데요. 그때 발생한 대뇌 피질의 전압은 전극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 메모리로 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그 전압을 다른 생쥐의 전극으로 보냈습니다. 양쪽 모두 과제를 클리어했을 때 생쥐는 간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한 마리의 생쥐가 과제를 해결했을 때 그 생쥐는 다른 생쥐가 과제를 해결할 때까지 필요한 움직임을 반복했죠. 과제 달성률은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우연의 일치나 단순한 학습 효과 그 이상의 것이었죠. 동물 심리학 전문가는 생쥐가 다른 생쥐에게 올바른 과제 해결 방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능력 나라의 앨리스. 더럼 대학의 실험은 무선 기술과 뇌 삽입 기구를 사용하면 텔레파시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통신 도구를 장착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전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기구를 사용한 사람들의 한정된 이야기지요. 하지만 아마도 이 유행은 넓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텔레파시는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공식 협상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나쁜 측면도 함께 존재하죠. 정부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히틀러조차 이루지 못한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니 말입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이 철저하게 숨겨진 공상이나 비밀을 빼내어서 이를 공표하겠다고 협박할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편리한 새로운 기술이라도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며 계속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파악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파시는 편리합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을 하면서 신중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